네, 빅머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여전히 상승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8% 상승하면서 3,135선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1,044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후장 들어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일관된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환율 같은 경우는 4원 40전 정도 상승했습니다. 1,176원, 장 초반대 78원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1,176원대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특징주로서 봤을 때는요, 중소형주의 매기가 아니라 오늘장에서만큼은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룹주들까지 좀 대형주들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지 빅머니2에서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주머니 전문가 소개해드려야겠죠. 한국투자증권 염정 F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참 빅머니 1, 2부 진행하면서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다양한 업종군들을 고르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기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파죽지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10%대를 달성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시장 규모가 18%가량 감소를 했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0.2% 소폭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합산 점유율이 10.1%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브리드의 국내 판매량이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차량 라인업이 확대되고 주문량이 밀려 들어오면서 올해는 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현대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0.47%가량 하락한 84,1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꾸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평균 매출액을 72조가량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70조 원대의 분기 매출이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영업이익도 15조대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7년부터 2018년 이후에 최대의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사업에서만 10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메모리 사업에서는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 그리고 모바일용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 수익성이 높은 서버용 D램 부분에 고용량화 수요도 견조했다는 점이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한 걸음 쉬어가는 듯했던 삼성전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0.92%가량 상승한 76,8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 상위 종목은 지금 기아, 삼성전자, 금호석유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금호석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금호석유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사실 9월 동안 조금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금호석유를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고무라든지 화학 제품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방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요. 전방 수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방 수요 부분에서 일단 건축, 건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의류
전반적으로 전방 수요가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량,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원재료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조금은 좀 삐그덕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제품군들 위주로는요, 수급이 좀 타이트한, 즉 다시 한번 말하면 공급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석유화학 전반적인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워낙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호석유 최근에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이제 금호석유가 사실 뭐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인 배당률에 대한 부분을 좀 높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개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약 20에서 25%로 상향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연말을 이제 앞두고 이제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요도 조금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익성이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이제 생산 설비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판매량 증대되면 결국은 주가도 전 주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오늘은 조금 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20만 원 정도를 좀 지지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만 원 초반대, 20만 원 전후로 매수 기회를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오늘장에서 낙폭은 조금 깊어졌습니다. 3%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20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3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또 배당주로서의 모멘텀도 같이 매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평가된 국면에 있는 금호석유 목표가 한 25만 원으로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매수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또 어떤 수급 상위 종목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롯데케미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롯데케미칼은 이달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DB금융투자는 오늘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발바닥과 무릎 사이다라고 주가의 위치를 판단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주가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좀 양호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유효하겠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와 친환경 관련 사업 확대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충분하다라는 분석인데요. 대신증권에서도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요 개선이 기대가 되고 또 시황 반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통상적인 비수기로 불리고 있는 이 4분기가 3분기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3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롯데케미칼 그보다 현저하게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0.75%가량 밀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26만 3,5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기관이 연일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강 시황 호조로 인한 트레이딩 증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41%가량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7%가량 증가한 6,018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 실적뿐만 아니라 친환경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올해 신규 사업 성장성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된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부품과 수소 연료 전지 부품에 대한 그런 사업을 확장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부품 수주에 꾸준하게 성공하는 등 실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네요. 오늘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25,1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볼게요.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들은 또 롯데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까지 좀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도 특히나 유독 좀 집중해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가스 종목들 관련주들이 예. 어제도 사실 큰 폭으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오늘도 이제 한국가스공사까지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급등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이제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 부분에도 개선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스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인프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급등한 가격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또 수소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업이든 수소산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일단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역시도 수소산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인도네시아와의 또 수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또 협약을 맺었다라는 또 좋은 뉴스도 나오면서요. 앞으로 그린 수소 관련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린 수소라는 부분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중소형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이제 국책 사업으로 국책 과제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가스공사 역시도 수소 산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주가가 일단 호재를 작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공사는 또 14일에는 또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와도 그린 수소 관련된 업무 협약을 또 체결했다라는 앞으로의 수소 경제, 수소 산업 비전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수소 섹터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수소 산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공부하시고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소가 이렇게 이슈화된 게 작년부터가 아닌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종목들 사이에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붙고 있는 것도 맞지만요.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양매수가 붙어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좀 유입이 되는 종목이고요. 오늘 입장에서 1%대 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1.7%대 눌림목 41,600원인데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 사실 수소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가를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없을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5만 원 선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손절가를 잡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수소 산업 관련된 관련주 종목들이 사실 또 그만큼 또 변동폭이 크고요. 이제 종목별 움직임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35,000원 선으로 최근에 이제 급등하기 직전으로 이제 35,000원까지 이제 박스권에서 지지를 하면서 갔습니다. 35,000원을 일단은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더 점프업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전 거래가 정도로 이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올 경우에는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최근 들어서 시장의 화두가 친환경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중에서 수소를 타고 모멘텀들이 좀 날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5,000원, 매수 시점 한 4만 원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개인들은 주머니에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개인의 주머니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SK 하이닉스는요, 기관이 추석을 앞두고 연일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데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의 하반기 이후 실적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최근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그리고 키움증권은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를 눌려왔던 모바일 수요 부분이 강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서버 수요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PC 부분에서 수요 부진이 D램과 랜드 부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하지만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오름세가 오후장 들어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2%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대비 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국내 디스플레이의 산업 점유율이 앞으로 4년 안에 한 자릿대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에 이렇게 뒤처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LCD를 잠식한 데 이어서 OLED 분야까지 대규모 투자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면 전 세계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좀 암울한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에는요,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을 4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죠. 지난달 부진한 주가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 임원들은 주식을 매입해서 이 주가 부양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오늘은요, 2만 원 선도 무너지고 2만 원 선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0.5%가량 상승하면서 19,9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삼성 SD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형주가 최근에 힘을 너무 못 썼기 때문에 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대형주가 약세인 장에서 오히려 좀 매수를 하시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낙폭이 심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일단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일단 삼성 SDI로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나머지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분할에 대한 이슈로 사실 좀 진통이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2분기 실적에서부터 3분기 실적까지도 이제 배터리 3사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실적 면에서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삼성 SDI 역시도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 이제 일단 컨센을 하회할 수 있다라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주가는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회를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 찬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외 시장에, 미국 시장에 일단 가장 늦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성장 모멘텀이 좀 더 이제 타 두 기업보다는 좀 더 예. 남아있다라고 좀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지금 기존에도 유럽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 조금은 좀 움츠리고 있었던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삼성 SDI 더 중요한 부분은 삼성 SDI가 최근에 양 두 사보다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몰려들었었던 건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조금은 좀 저조합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다. 물론 3사 중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좀 지켜보실 단계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차 전지 일단은 3사보다는 사실 2차 전지 소재단에서의 움직임이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지금 조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2차 전지주보다는 지금 수소주 쪽으로의 움직임이 조금 더 기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의 흐름이 좀 더 이어가려면 사실은 이 배터리 3사의 힘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은 조정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72만 원대 지금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좀 내려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70만 원 선까지는 좀 저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만 원대 전후로 좀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고점이 한 83만 원 정도까지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5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배터리 3사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강보합과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만이 지금 1%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거리도 있네요. 오늘 단독 보도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은 전기차인데 여기에 탑재된 배터리가 삼성 SDI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네요. 이런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네, 부분도요.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타사보다 좀 더 3사 중에 각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좀 우위에 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3사보다는 가장 좀 우위에 있고 사실 이제 기술력 면에서 지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언제 호재로도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하시는 거는 좋기는 한데 지금 이제 그 때가 언제냐는 거고요. 예.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 7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지수 현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죠. 장유리나 캐스터 전해줄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자, 다음 주면 긴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죠. 주식 포지션에 청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권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9월에는 FOMC의 경계 심리도 영향을 받겠다라면서 제한적인 주가 흐름에 대한 예상치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에는 양시장이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선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그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후 강의 패턴 나타내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39선에서 안착하면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수급 주체들도 점검해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이 강하게 러브콜 보내면서 지수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네요. 2,600억 원가량 매수세 집계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점 높여가면서 장중에 고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권 1,045선에 안착하면서 흐름 좋습니다. 수급 주체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수급 주체 러브콜을 보내는 외국인이 443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을 모두 매도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시작한 우리 시장이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징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띄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특징도 점검해 봤습니다. 항공주 뽑을 수가 있는데요. 국토부 공항개발 사업 추진 소식으로 인해서 들썩들썩합니다. 국토부가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 내용이 좀 포함이 되게 되면서 수원군 공항 이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호재 소식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에어부산 10%대 그리고 아시아나 IDT, 티웨이 항공홀딩스, 대한항공, LCC와 더불어서 대형 항공주들 모두 다 오후장에서도 흐름 견조합니다.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우주항공 관련주 되겠습니다. KAI와 블루 오리진 비공개 회담의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냅니다. 장 초반 대비 좀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요. 한국항공우주는 2%, 인텔리안테컨 11%대로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특징주들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하고 있었는지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간판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그럼 지금부터는요. 오늘장 간판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김병수 PB님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장 간판주에 대한 분석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인더를 다 가져와 봤는데요. 코오롱 인더 아시다시피 수소 밸류 체인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코오롱 그룹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효성 그룹을 따라서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 것처럼 요 코오롱 그룹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인더가 주목받는 이유는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 요 멤브레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멤브레인은 연료 전지의 수소 이온만 통과하게 만드는 일종의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걸 국산화하기 이전까지는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내부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수분 제어 장치도 넥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넥소에 공급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여기다 이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적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오롱 인더의 본업인 타이어 코드 등이 호황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 와중에 수소까지 밸류체인에 참여되고 있으면서 코오롱 인더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수소, 2차 전지 그리고 풍력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날에 관심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오롱 인더가 좀 많은 성장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108,500원 아마 108,000원 선에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산업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코오롱 그룹주도 오늘장에서 흐름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오늘 7%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0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짧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만 볼까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50주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 11만 원 선은 금방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과 앞으로 투자율 조금 더 분석해가면서 전망을 나가면서 종목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하창환 본부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간판주 분석해 볼까요? 네, 노랑풍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오프닝에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은 뭐 이제 여행 항공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노랑풍선이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선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30일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270일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30일이 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백신에 대한 접종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이제 7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단 면역에 따른 이제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져 나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행사들이 이제 대거 경영 정상화를 좀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영이 이제 좀 정상화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뭐 재무적으로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수요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국장에서도 사실 뭐 부킹홀딩스 같은 이런 여행이나 이제 예약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뭐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또 해외 기업들이 견조하게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런 뭐 백신이라든지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이제 다시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뭐 이제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지만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순환매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간판주로서 하창환 본부장님 노랑풍선을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2.6%대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1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리오프닝주로서도 계속해서 좀 수급적인 측면도 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가는요. 한 2.6% 상승하면서 15,750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장 7%대 급등력 나타내고 있죠. 108,500원에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간판
이번 주 두 가지 종목 확인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또 종가가 나오죠. 자, 함께 오늘장은 어떻게 마감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136선, 그리고 코스닥은 1,044선인데요. 상승력 바로 유지되는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종가 상황 지켜보죠. 네, 9월 17일 금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었고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인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죠. 유리나 캐스터 포지션부터 확인해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 시장 마감됐습니다. 긴 명절에 대한 관망세, 저가 매수세 유입, 팽배하게 줄다리기가 나타났는데요. 오늘의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127선 출발했고요. 장중에 120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내 개인의 러브콜을 받아내면서 오후장의 상승 탄력 나타내며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3,145선 안착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주체들도 점검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했는데요. 장바구니 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외국인들은 경기 민감주를 좀 매도한 움직임 나타났고요. 기관 안에서는 IT 투톱을 포함해서 YG플러스, 우리금융지주 등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의 흐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패턴 비슷합니다. 전략 후 강의 패턴으로 오늘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1,046선에 안착하며 거래 마칩니다. 오후장 좀 파주추세 지수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장중 고가권에 위치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주체들 점검합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났던 종목들을 살펴보니 CIS, 제노포커스, AT, 세미콘 등 매수를 좀 했고요. 외국인들은 기관들을 좀 무엇을 매도했는가 살펴보니 노란풍선, 서희건설 등을 가장 매도한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지수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좀 해보고 오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권 유지하면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상승률이 컸던 종목, 또 하락률이 컸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이 계속해서 흥행인 것 같습니다. 거래 재개 후에 또 사흘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도 상한가 안착하며 거래를 마감했고요. 살펴보시면 수소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코오롱 플라스틱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16,600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위권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자강과 DSR 오늘 모두 다 내림세가 나타났는데요. 살펴보시면 12%, 10%대 오늘 음보권 패턴 그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좀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 뉴파워 플라즈마, 세와 PNC 오늘 각각 29%, 19%대 두 자릿수 급등 양상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하위권 종목들 시세만 좀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큐브와 한광 맨널티 살펴보시면 11%, 8% 깊게 빠지면서 4,225원 그리고 8,920원 선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자, 외국인 같은 경우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매수력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또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연휴 끝난 장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유니드 캐스터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권 유지하면서 종가를
보여준 상황인데요.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죠. 거래 재개하는 날이 목요일인데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간판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번엔 하창환 본부장님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휠라홀딩스를 좀 이제 간판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여행이랑 항공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의류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수급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의료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대부분이 베트남 쪽에 대한 이런 쇼크가 좀 있었죠. 공장에 대한 쇼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뭐 브랜드 이미지들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일단은 좀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의료주 쪽에서는 이제 골프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좋은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쿠시네트라는 이제 자회사를 바탕으로 골프웨어 쪽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이 뭐 100%가 넘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800%가 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본업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업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두 자릿수로 하락을 한 건 아니고요. 한 뭐 3.7% 정도 좀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휠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유명세를 좀 떨쳤던 그런 브랜드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개선을 하고 확대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의료 대형주 쪽으로도 좀 포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좀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골프웨어 쪽이 특히나 2, 3분기 때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골프웨어 쪽에서도 분명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제 고가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골프웨어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 보시면 또 휠라홀딩스가 좀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관심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경고형 치료제라든지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또 위드 코로나 선언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의료 소비가 늘어난다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초가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로 매수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 라인은 56,000원 라인입니다. 일단은 뭐 충분히 중장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해당 가격대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이 하락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량 출회가 이제 본전 심리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이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분명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 밴드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이제 좀 한번 분할적으로 매도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만 원입니다. 이제 해당 하락 라인 부분, 요 하단 라인 부분인데 밑에 라인까지 좀 뚫리게 됐을 때는 코로나19 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던 그 가격 라인까지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장 간판주에서 노랑풍선을 좀 꼽아주셨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내일장 간판주에서도 휠라홀딩스를 꼽아주신 거 보면 리오프닝주에 좀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휠라홀딩스 코로나19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내려앉는 모습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갈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뭐 재확산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굉장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그때 한 18%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그 하락한 다음부터 일정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내가면서 지금 주가가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의료주들이 근데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낮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기적인 충분히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휠라홀딩스 오늘 1.5%대 낙폭 기록하면서 46,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구거래일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유입이 됐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목표가 56,000원 선 정도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시초가로 매수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PB님께 묻겠습니다. 김병수 PB님, 네. 어떤 간판주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해성 D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성 DS는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업종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해성 DS가 이번에 500억 정도의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해성 DS가 시장 성장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투자 발표를 기점으로 공격적으로 성장에 따라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리드 프레임 제조용, 그 반도체 리드 프레임 제조용 기계 장치, 부대 시설 등을 증설한다라고 공시가 났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21%에 달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투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해성 DS 측에서는 시장 및 고객 수요 증가, 즉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확대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또는 자율주행차 또는 전기차 이쪽 이런 고성능 차가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탑재량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나아질 거란 전망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조금 더 장기화되게 되면서 이런 반도체 제조 공장이 몰려 있는 쪽에서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도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이번에 이달 내에 공장을 2주간 또 연장을 멈추는 걸 또 연장했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6곳의 생산 시설을 멈출 정도로 반도체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반도체 수급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사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성 DS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 나가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16일 때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4.87% 종가 마감을 했어요. 44,150원에 마감을 했는데 4거래일 연속 좀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날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목표가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44,000원 기준 아까 44,500원, 44,000원 정도인데 월요일 목요일에 이제 장이 열리게 되면은 44,000원대에서 이제 4150원 요 시초가대에서 매수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일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짧게 일단 5만 원을 먼저 제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이 48,000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뚫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계속 신고가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차트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이제 손절 라인을 37,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는 이유가 전 저점이 바로 3영업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 DS 쪽에서도 이런 차량용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종목 분석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 오늘 44,150원, 다음 주 목요일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500억 원 정도의 증설 효과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전망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또 전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촉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전환을 해주면서 마감까지 좀 견조하게 흐름이 유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어제 시장하고 오늘 시장을 비교해 보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장중에 이제 매도로 있었다가 예.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유지가 됐다는 부분들이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어제야 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오늘은 끝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그 반등을 주면서 끝났다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은 이번 주 시장은 결국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들어와 주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긴 추석 연휴하고 또 이제 그동안에 또 미국의 그 연준의 FOMC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 불확실성에 대한 또 이제 그 회피 심리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저점 매수 어떤 이런 대기 매수세 이런 부분들과 이런 회피 심리와의 어떤 대결 구도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좀 등락이 나타나는 이러한 시장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를 축으로 한 대형주 일부가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의 방향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 연출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런 수급들이 연휴 이후에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예.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을 좀 크게 보면은 지수면으로 코스피 시장이 한 3,100에서 3,200 정도의 박스권이 계속해서 좀 전개되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의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순환매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시장이 이러한 좀 불확실성과 또 어떤 이벤트 대기성 이런 어떤 관망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일단 지수 움직임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이벤트 끝나고 연휴 끝나고 이후에 어떤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뭐 FOMC에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전략 하에서 계속해서 뭐 제가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은 뭐 업종, 종목, 테마 중심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뭐 친환경 관련주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도체 관련 업종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도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466억 원 정도 지금 들어와준 그런 상황인데 수급적인 측면 계속해서 체크하는 부분들 좀 짚어주셨고요. 업종 위주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친환경 쪽에서 수소 쪽까지 올랐는데 풍력 쪽은 도대체 언제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2차전지가 올랐고 많이 예. 올랐고 다음에 이제 수소가 최근에 어떤 중심으로 오고 있고요. 결국 저는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순서와 차례의 문제다. 이제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그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미리 관심을 가지실 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도 또 그래도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 뭐 CS 윈드 정도 보면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력에 관련한 업종 대한 분석도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음 주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그 안에 FOMC도 지금 열릴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증시 이벤트들 꼼꼼히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뭐 다음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FOMC가 21일하고 22일 날 진행이 예. 되는데 그 이전에 일단 20일 날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그 미국의 9월 전미주택건설업회가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보다는 조금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는 미국도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좀 이제 고점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 매매 동향 같은 경우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철강을 비롯한 건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좀 약간 업황이 조금 둔화가 되는 이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21일하고 22일 날 FOMC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던스 제공 여부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해야 되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전망은 좀 엇갈립니다. 지금 저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이번에 뭔가 확실하게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연준이 여전히 좀 부족한 고용을 근거로 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서 경제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가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좀 힌트 정도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어떤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힌트 제공이 예.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3일 날은 미국의 9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조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달보다는 조금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3일 날은 또 독일의 9월 마켓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오히려 유럽 쪽은 요새 좀 좋아요. 상대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전월치보다는 좀 더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독일 특히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지수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미국 FOMC고요. 왜냐하면 또 하필이면은 FOMC 끝나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장이 열립니다. 연휴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어쨌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목요일쯤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짧게 두 가지 이슈를 좀 살짝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아직 끝난 거는 또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실물 그런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게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뭐 역시 짧게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죠. 한 번도 그게 안 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공화당이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하고 연계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서 뭔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안이 조금 이제 그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낮춰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건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또 중국 관련해서는 역시 지금 실물 지표들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저는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중국이 뭔가 이제 하반기에 좀 그 경기 또 완화책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연임을 넘어서 3연임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여기서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지표들의 부진이 오히려 이제 어떤 그 추가적인 경기 완화 정책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 체크하면서 대내외 이슈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이제 긴 연휴 동안 그래도 쉼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쉼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 대응하시나 정말 피곤하셨죠? 그래도 연휴 동안만큼은 편하게 쉬시면서 FOMC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또 목요일 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